안 되겠어, 지은호. 네가 너무 좋아서 더 이상 안 되겠어. 그 한마디에 세상이 멈췄습니다. 하지만 지은호는 알고 있었어요. 이 사랑이 이미 한 번 자신을 산산조각 냈다는 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슴 한편에서는 그 이름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다시 흔들리면 정말 끝이었어요. 지은호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대답 대신 침묵을 건넸죠. 이지혁의 눈빛이 흔들렸지만 그녀는 더 이상 그 흔들림에 반응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였으니까요. 그날 오후 카페에서 박성재를 만났습니다. 그는 지은호의 표정만 봐도 뭔가 잘못됐다는 걸 눈치챘어요. 후배의 표정이 안 좋은데요. 무슨 일 있어요? 박성재의 목소리에는 걱정보다도 따뜻한 단단함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지혁과 달랐어요. 언제나 계산보다 책임을, 말보다 행동을 먼저 두는 남자였습니다. 지은호는 그 따뜻함에 잠시 기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마음 한쪽에서는 이지혁의 목소리가 울리고 있었어요. 밤이 되자 지은호는 어머니 정순이가 끓여준 미역국 앞에 앉았습니다. 젓가락을 들었지만 입으로 가져가지 못했어요. 은호야, 또 생각이 많구나. 어머니의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말에는 모든 걸 알아버린 사람의 온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대답 대신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그 미소 속에는 수백 가지 망설임이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시각 다른 한쪽에서는 또 다른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고성이는 서재에 앉아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지은호의 어린 시절 사진이었습니다. 고성이의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고 목소리는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이 아이는 흔들리면 안 돼요. 고성이에게 사랑은 곧 통제였습니다. 딸을 지키기 위해 세상을 조종하는 것조차 주저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녀의 손에는 또 다른 서류가 들려 있었습니다. AP그룹 투자 제안서. 그 서류 한 장에 모든 운명이 걸려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공사 현장에 긴장된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자재가 도착하지 않았어요. 현장팀은 우왕좌왕했고 지은호는 스스로 도면을 다시 확인하며 말없이 버텼습니다. 그때 익숙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가 해결할게요. 이지혁이었습니다. 그는 손에 계약서를 들고 있었어요. 대신 하나만 약속해줘요. 다시는 나를 밀어내지 말아요. 지은호는 말없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이지혁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지만 그의 손끝은 단단했어요. 이 남자는 진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심이라고 해서 모든 게 용서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날 오후 박성재가 현장에 나타났습니다. 그 역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었어요. 은호 후배, 이 자재는 제가 다시 연결해놨어요. 이제 멈출 필요 없습니다. 바로 그 순간 두 남자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과거와 현재, 후회와 책임이 부딪히는 순간이었어요. 공기가 무겁게 갈라졌고 그 사이에서 지은호의 호흡만 거칠게 들렸습니다. 지은호의 마음속에서는 전혀 다른 두 남자의 이름이 엇갈리고 있었습니다. 이지혁은 잃어버린 시간을 되돌리려 했고 박성재는 다가올 시간을 함께 만들려 했어요. 그중 누구도 그녀를 완전히 놓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들의 싸움 뒤에서 이미 모든 판을 설계한 사람이 따로 있다는 것을요. 그날 저녁 호텔 라운지에서 한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고성이는 부드러운 미소로 지은호를 맞았어요. 은호 씨, 오랜만이에요. 그동안 수고 많았어요. 고성이의 말은 다정했지만 눈빛은 차갑게 빛났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한 장의 서류가 놓여 있었어요. AP그룹 추가 투자 제안서. 지은호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계약 꼭 성사시켜야 해요. 그래야 모든 게 제자리를 찾을 거예요. 지은호는 이상한 불안을 느꼈습니다. 왜 제자리라는 단어가 그렇게 낯설게 들렸을까요? 바로 그때 박성재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후배, 그 계약 뭔가 이상해요. 투자처가 우리 쪽이 아니에요. 하늘건설 내부 계열로 연결돼 있어요. 순간 지은호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고성이의 부드러운 미소, 그리고 이지혁의 회사 이름. 모든 조각이 하나로 맞춰지고 있었어요. 사모님, 이건 대체 무슨 뜻이죠? 지은호의 물음에 고성이는 천천히 웃었습니다.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요. 가끔 사랑도 회사처럼 재정비가 필요하니까요. 그 말은 부드러웠지만 서늘한 칼날처럼 내리꽂혔습니다. 그 시각 이지혁은 고성이의 사무실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 계약 직접 지시하셨습니까? 고성이는 눈을 들지도 않았어요. 너는 언제까지 감정으로 회사를 망칠 생각이냐? 그건 감정이 아니라 양심입니다.
양심은 돈이 안 돼요. 그 한마디에 이지혁의 눈빛이 싸늘히 식었습니다. 그날 밤 모든 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은호는 계약을 철회했고 고성희는 언론을 움직였어요. 하늘건설 프로젝트 중단 내부 분열설. 기사가 터지는 순간 세 사람의 운명은 한 줄의 헤드라인에 묵혔습니다. 바로 그때 또 다른 인물이 등장했습니다. 이지혁의 동생 이지환이었어요. 그는 형의 어깨를 붙잡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형, 이건 단순한 계약이 아니에요. 누가 일부러 흔드는 거예요. 누가? 고성희 사모님이요. 그 한마디로 모든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지혁은 침묵했고 박성재는 분노했으며 지은호는 눈을 감았어요. 사랑, 신뢰, 가족. 그 모든 단어가 한순간에 모래처럼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파국 뒤에는 늘 누군가의 손이 있었어요. 고성희는 서재 창문을 열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이 아닌 만족이 서려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상철은 아들 이지혁을 불러 세웠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대면이었어요. 지혁아, 네가 뭘 하고 있는지 알고는 있냐? 이상철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이지혁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아버지 앞에서 그는 언제나 아들일 뿐이었으니까요. 회사를 지키는 게 먼저냐, 여자를 지키는 게 먼저냐. 둘 다 지키고 싶습니다. 그건 욕심이야. 이상철의 말에 이지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는 옳았어요. 하지만 옳다고 해서 마음이 따르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 시각 지은호는 홀로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커피잔 속 얼음이 천천히 녹아내리고 있었어요. 그녀는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정말 무엇을 원하는가? 사랑인가, 안정인가, 아니면 자유인가? 그때 문이 열리며 박성재가 들어왔습니다. 후배, 혼자 있으면 안 돼요. 지금은. 박성재의 말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의자를 당겨 앉으며 조용히 말했어요. 은호 후배, 저는 기다릴 수 있어요. 후배가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지은호는 고개를 들어 박성재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진심이었어요. 계산도 조건도 없는 진심이었습니다. 선배, 저한테 시간을 주세요. 얼마든지요. 짧은 대화였지만 그 안에는 모든 게 담겨 있었습니다. 바로 그날 밤 고성희는 또 다른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녀는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서류를 펼쳤어요. 지은호의 출생 기록이었습니다. 이 아이는 몰라요. 자기가 누구의 딸인지. 고성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녀에게도 숨겨진 과거가 있었어요. 지은호를 지키려는 집착 뒤에는 죄책감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때 지은호의 친어머니를 알고 있었고 그 비밀을 평생 묻어왔던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요. 고성희는 서류를 접으며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드러내야 할 때가 왔다고요. 다음 날 이지혁은 지은호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었어요. 지은호, 나한테 한 번만 더 기회를 줘요. 이번엔 절대 놓치지 않을게요. 지은호는 그를 내려다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절박했어요. 하지만 절박함이 사랑의 증거는 아니었습니다. 지혁 씨, 사랑은 기회로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뭘로 증명해요? 시간이요. 지은호의 대답에 이지혁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날 저녁 모든 인물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고성희가 마련한 자리였어요. 테이블에는 이상철, 이지혁, 박성재, 지은호, 그리고 고성희가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진실을 나누기 위해 마련했어요. 고성희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은호 씨, 당신은 자신의 출생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나요?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지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당신의 어머니 정순희 씨는 친어머니가 아니에요. 고성희의 말에 모든 사람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은호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거짓말 마세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증거가 있어요. 고성희는 서류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출생 기록과 입양 서류가 담겨 있었어요. 지은호의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그녀가 알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던 거예요. 이지혁은 그녀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지은호는 손을 뿌리쳤습니다. 저 혼자 있고 싶어요. 지은호는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지은호는 빗속을 걸으며 울었습니다. 모든 게 혼란스러웠어요. 나는 누구인가? 나의 뿌리는 어디인가? 박성재가 뒤따라 나왔습니다. 그는 우산을 펴들고 조용히 그녀 옆에 섰어요.
후배, 혼자 견디지 마요. 선배, 저는 이제 뭘 믿어야 하죠? 자신을 믿으면 돼요. 박성재의 말에 지은호는 그의 어깨에 기댔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었어요. 그리고 멀리서 이지혁이 그 장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자신이 놓쳐버린 사람, 자신이 지키지 못한 사람이 이제 다른 누군가의 품에서 위로받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들의 화려한 날들은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이제 진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